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테리왕자 군중이야기 방송이 2025년 오늘이 첫 방송이에요. 야, 근데 첫 방송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2025년 절반은 이제 거저 먹었다. 아니 2025년 을사년 시작한지 1월 1일이네 했는데 벌써 1월 12일입니다. 내일이면.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지금 서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서해안 쪽으로는 지금 엄청난 폭설과 한파가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듯이 자연이 예의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밖에 조금만 나가 있으면 그 바람 때문에 귀가 시릴 정도로 지금 현재 체감 온도는 이 서천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11도 정도고요. 서울 지역은 17도 체감 좀 그러고 실시간 온도를 보니까 영하 6도, 7도, 5도 뭐 이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 계획을 단순간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근차근 한 달 한 달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또 올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김없이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오늘 제 옆자리에는 여러분들 그립고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우리 저 뉴스청 고 대표님을 한 더주를 못 봤더니 되게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무슨 뭐 중독 같아. 인간 중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처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9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참 빠른 것 같아요. 뭐 나이 시간은 뭐 나이에 비례한다고 얘기는 하더만 네네. 그 훌쩍훌쩍 지나가는 게 요즘 같은데 아무튼 올 한 해도 뭐 저 개인적으로나 그다음에 뉴스처천으로나 뭐 일상이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달 중으로 사실 뉴스천이 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험생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솔직히 그거를 한 17년 받았고 한 번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는데 아무튼 올해도 또 받는다고 그러면 비교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좀 쉽게 뭐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이제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유튜브 계정이 있어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단독 방송도 이제 진행하셔야죠.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여력이 잘 안 힘이 그다음에 시간이 잘 안 나고 이렇게 둘이 할 때는 그래도 카메라도 보고 네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상 우리도 이제 어떻게 방송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혼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원고를 갖고 오셔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우리는 네. 뭐 원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신문 그렇죠. 읽어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좀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우리 포맷은 크게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쩐 이제는 우리가 그 기사가 됐던 언론이 됐던 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뉴스서천도 발빠르게 다른 지역 언론사들은 지금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뉴스서천만큼은 좀 더 발빠르게 좀 전환을 해서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뉴스서천의 모든 기사라든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에도 그 뉴스서천 기사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뭐 인터넷도 있지만 뉴스서천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뉴스서천이 운영하는 실시간 그 밴드 뉴스서천 밴드도 뉴스서천 있고요. 밴드 네. 가입자가 별로 없던데. 네, 이제 그게 하는 사람들이 좀 가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어려운지를 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들어갔는데. 네, 유튜브 계정도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톡 뉴스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네네. 그 보내드린 기사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뉴스서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거나 뉴스서천 페이스북 그다음에 실시간 뉴스서천 밴드 이쪽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카톡 뉴스로 보내드린 날과 보내드리지 않은 날의 그 페이지 뷰를 보게 되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죠. 네. 카톡 뉴스 보내주면 저는 반가운 마음이 열어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체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정성을 꾹꾹 담아서 기사도 열심히 쓰지만 그 열심히 쓴 기사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게 뭐 한두 분도 아니고 수백 명일 텐데. 그렇죠. 아이고 그걸 단체 톡방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도 서로 간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카톡에서 어떻게 그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보내는 무슨 거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기능이? 글쎄 그렇게는 안 돼 있고 10명이 넘어가잖아요. 9명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낼 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낼 수가 있지만 10명 이상이면 단체 문자로 이렇게 그 톡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보내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그 기사 쓰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보내는 시간이 더 길죠. 아무튼 뉴스서천이 다른 지역의 다른 곳의 그 지역 신문보다 좀 빨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발빠르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그 결과들을 뉴스서천 지면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밴드 이런 곳에 올리니까요. 뉴스서천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널리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는 좀 가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가입하시려면 그 밴드 주소 갖고서 아시는 분들 카톡으로 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방법을 내가 몰랐나? 그거 되게 쉬운데. 아니 왜 안 되는지 주소를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만 던지면 되는데. 아무튼 그 형 300원만 줘 내가 해줄게. 500원이 아니고 300원이? 우리 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뉴스서천이 2025년에는 새로운 폼을 좀 짜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실 것 같아요. 우리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도 물론 뉴스서천 어떤 기사를 소개하는데도 같이 도움을 드리겠지만 이 서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뉴스서천이 짚지 못했던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의 어떤 그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빠르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가갈 생각이고요. 아무튼간 2025년 참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라고 해야 되죠? 정치의 어떤 장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상황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좀 TV를 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TV를 켜서 뭐 채널을 돌리면
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뭐 언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정세들이 이런 상황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전에 뉴스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 사업에서 당첨이 되셔야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한 해를 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요즘은 어떤 자생자력으로 뭔가를 꾸려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보탬을 될 수 있는 어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들 명맥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맞아요. 갖고 뭔가를 한다는 사업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한 80% 이상이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이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뭐 그렇죠. 지원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장 그것들을 뿌려줘야 되는 중앙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체들까지도 그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서천같이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 있는 이런 지방지자체까지 넘어 오다 보면 그 예산이 계속 난도질 당해서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티끌만큼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작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화되고 우리 저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체감들 하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마트를 저녁 때 갔는데 그냥 문득 사과가 한 알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과 하나를 손으로 딱 잡았다가 이걸 꼭 지금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과 하나를 그냥 가격으로 봤더니 마트인데도 내 진짜 요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한 사이즈인데 4,500원, 5,000원 하더라고요 한 알에.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일반 공산품들도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나마 그래도 테리우스는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계 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질 물가를 딱 접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뜨거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 아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건설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생전 처음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올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다. 그래서 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뭐죠? 그 외환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런 이선 무지막지한 엉뚱천지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해 발생할 수 있는 이득금이 거의 다 사라졌대요. 그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사업해 갖고 남는 게 뭐 9% 8% 남았었는데 이 달러 올라간 게 9% 8%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내의 내와 외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들이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너무 오래전부터 듣던 소리죠. 허리띠를 졸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리. 형님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네. 누구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왜 그렇죠. 심화가 됐기 왜 때문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왜 금을 모아야 되고 하는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사회 전반,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끼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아직도 그 경호원들 사이에 꼭꼭 숨어가지고 빨리 나와서 이 문제를 빨리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이게 좀 나아지지 않겠나. 지난번에 구속하겠다고 딱 저 영장 집행하러 가니까 네. 그때 주식이 일제히 다 올랐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오고 나니까 주식이 쪽쪽 다 빠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어떤 대표적인 악재는 지금 한남동 관저 속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거고요.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서 그러자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일반 소시민들의 바람이니까 맞습니다. 그 바람이 꼭 지켜지길 바라고 엎친 데 싶습니다. 덮쳤죠. 1월 우리가 저기 뭐야 추석이 언제죠? 1월 30일인가요? 설이죠. 설 참. 네. 구정이. 네. 구정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설날이. 네. 그거는 일본 놈들이 갖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신정 1월 1일을 양력 1월 1일 신정. 우리 민속 명절 설이 1월 네. 우리가 30일인가요? 30. 27, 28, 29, 30. 그죠? 네. 올해는 27일도 월요일도 저희 휴일로 지정해 줬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상태에서 하루 쉰다고 그래서 무슨 뭐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여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여당에서 네. 한 거예요? 그 네.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한 거예요? 그 하루 더 쉬어가지고 소비 진작을 시키자 뭐하자 뭐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뭐 그 주에 금요일까지 만약에 자기 연가나 휴가를 쓰면은 9일의 연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9일 정도 쉬는 걸로 돼 있죠. 네네네. 9일의 휴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9일이 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국내 여행을 가는 사람보다 국외로 빠져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고요. 지금 아우성 치는 게 연휴가 길어지면 일단은 회사원들이 쉰다는 얘기고, 그러면 회사원들이 밀접돼 있던 지역 주변에 있는 그 회사원들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고 있던 소상공인들 있죠. 식당이 됐던 그렇죠. 자, 여러 가지 그런 10일간 거의 10일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오히려 악영향이죠. 그 대목 특수라는 것보다 대목 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국내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직장인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지만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추운 날씨도 추운데 영업 안 돼가지고 그렇죠. 한 달에 3분의 1을 쉬게 되는 건데. 그리고 월급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일이죠. 적게 일 시키고 돈은 나가야 되고. 지금 저기 뭐야 생산직에 이렇게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큰일이래요. 그게 휴일을 하루를 더 주는 바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소 인력 빼고 나머지 인력이 금요일 날 연차를 집어넣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는 게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이 2024년과 2025년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5년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 방송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테리 왕자의 궁중 이야기라는 네임을 갖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중이라고 하니까 무슨 궁궐인 줄 아시는데요. 궁중이 궁금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궁금하고 중요하다는 뜻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기 때문에 테리 왕자가 궁중에서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불어서 지난 12월 24일 날 고생했던 우리 루돌프도 궁중에 이제 곁들여서 사시는 게 아니고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진짜 엄청나게 빨리빨리 돌아다니시고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그런 루돌프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루돌프가 누구냐고요? 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고 대표님 별명이 루돌프입니다. 옛날에 그 맨 처음에 저기 방송 시작하실 때 우리 고 대표님 코가 약간 좀 빨갰었거든요. 그때 뭐 약주를 드실 땐가 그때 무슨 이유로 코가 좀 빨갰었죠? 그 당시
코끝이 좀 빨갰어요 그때. 주사비가 약간 있었죠. 그죠? 딸기쿠라고. 네, 약조를 네. 좀 많이 좀 드시는 그런 상황이라. 아니요, 술 먹고 그러면 그런 오해 받아도 싸지만 술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근데 왜 갑자기 주사비가 왜 생겼었어? 이거는 우리 딸내미 5살 땐가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여기 내려올 때 2011년도까지 달고 있었던 거라. 못 고치는 거라고 얘기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 나았죠. 그 여기서 저기 자전거를 타서 그런가. 여기 그 한 외과 병원 원장님이 약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내려와서 술을 거의 안 먹고 좋은 공기 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플 때마다 이제 약 먹고 아프지 않으면 안 먹고 그러면서 점차 약을 끊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온 겁니다. 하여간 얼굴이 멀끔해졌어요. 그래서 루돌프를 붙이기가 좀 애매는 한데 한 번 붙은 별명은 뛸 수가 없어서 루돌프로 계속 가겠습니다. 괜찮죠? 뭐 내가 저 지난번 저기 뭐 크리스마스 때 여기 3분 30초간 있다가 또 저 북한도 가가지고 해서 정신없이 전대게 다 그냥, 돌아다니고 어휴. 왔잖아요. 참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루돌프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썰매를 타고 다니는데. 자, 어찌됐든 올해 이번 주는 이 뉴스천이 신문 발행을 안 했어요. 발행을 안 했어도 네, 발행을 안 저는 하셨지만 이제 계속해서 네, 인터넷하고 아까 말씀드린 카톡 기사로 지금 우리 독자들한테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그 못 받으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계십니다. 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서천에 있던 소식들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오늘 준비하신 소식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하나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서천의 부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기관 단체장들이 네. 새로운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천군 같은 경우는 부군수가 이제 3급 부의사관으로 격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3급 부의사관이 그 저 부군수로 왔습니다. 도청에서 왔나요? 네, 유영재 부군수가 내려왔고요. 지난번에 그럼 네, 부군수 하시던 분은 부군수 하시던 분 이제 올라가시고 도로 네.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보령 출신이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NH 농협 서천 군지부 농협중앙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부장도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조성배 세종시 농정지원국장을 지내고 이쪽에 그 지부장으로 2일자로 그 발령받아 오셨는데 홍성고등학교 배제대 대학원까지 거쳐서 이제 94년도에 이제 예산지부에서 이제 그 근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충남 세종 본부에서만 쭉 그 활동을 거의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서천 지부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농협 군지부죠. 군지부 군지부. 지부장. 서천에는 농협 이제 군지부 산하에 2개 은행이 있어요. 서천 농협 서천 지점하고 장항 지점. 농협이 이제 그 본점이 이제 서천 군지부 서천 장항 지점. 장항 지점. 그다음에 서천 지점. 군청 출장소. 네, 세 개. 이렇게 이제 세 개 점포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서천지사장으로 바뀐 분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처음으로 여성분이 그 지사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김세영 그 저 지사장인데 네. 직전에 전북본부의 농어촌 개발부장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95년도에 입사를 해서 주로 이제 그 전북 지역에서만 그 농어촌공사 쪽에서 쭉 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온화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그러는데 이제 한번 어떻게 그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에 또 새로운 이제 다른 시군의 그러니까 이런 저희 정도의 규모가 되는 지자체에서는 원래 그 지역 재단을 이렇게 거의 뭐 있어봤자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서천군이 이번 1월 1일부터 지역 그 문화관광재단이 새로 생겨서 이제 서천에는 이제 그 재단법인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 서천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서천의 문화와 관광을 총괄하는 그런 재단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출범한 지 이제 며칠, 이제서 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발빠르게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표이사를 그 외부에서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서 모셔서 앉히다 보니까 그 지역 재단의 가장 병폐였었던 어떤 뭐 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심성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었다는 어떤 오해와 오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서천의 문화관광재단은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대표이사로 초빙해서 그분이 우리 서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되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이 지역에서도 대표이사를 맡아보겠다고 그 저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많으셨죠. 알게 모르게 뭐 자천 타천으로 굉장히 노비들도 많이 하고 알리기도 많이 알리긴 했었는데 어찌된 건 간에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밑그림을 지금 그렸던 분이 이번에 초대 대표이사로 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분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봐도 그 제가 조금 알고 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재단을 맡아서 운영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 서천에도 잘 녹아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문화관광재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그야말로 속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그 이 재단 자체가 특정인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래서 그 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단 모든 그 지역 그 지자체 출연 재단들의 이사장들을 이제 대부분의 군수들이 아니면 시장들이 이사장직을 갖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파워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군수나 시장의 어떤 파워가 뭐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대표이사 선임된 분도 어떻게 따지면은 뭐 고용의 대표이사지 뭐 그분이 어떤 그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분의 어떤 역량을 갖고 갈 수는 있으나 그분의 역할이 소임이 끝난 뒤부터는 과연 어떻게 또 이것들이 운영이 될까라는 또 우려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초창기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끔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쳐다봐 주셔야 되고 도움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 이제 군에서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하는 거지만 네. 출연금과 이제 그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만 독립적인 어떤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는 한 2년 동안은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그 출범하면서 5급 사무관과 6급 7급. 7급 네, 주무관. 주무관에 지금 2명이 배치가 된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위탁으로 돼 있었던 시설들. 시설들이 전부 다 음. 들어와 있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 개인적인 바람은 틀거리를 잘 잡고 그야말로 서천의 문화 관광 쪽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국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어떤 뭐 특정인의 그 느낌에 의해서 뭐 이 좌지우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또 이사님이시고 한 우리 테리우스님도 그 내용 잘 아실 거고 대표이사님도 그런 건 바라지 않는 분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믿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그 어떤 뭐 그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마다 어떤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해소돼서 그렇죠.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고용 불안에서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업무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뭐든지 그렇죠. 우리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들의 종사자들이 이제는 그 위탁시설 위탁 기간에 맞춰서 3년 또는 5년 어떤 때는 뭐 2년이 지나고 다시 재위탁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불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의 정규직으로 다들 고용승계 형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그나마 고용의 안정을 취득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장이 배를 끌고 어떤 선장이 배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순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배를 잘못해서 좌초가 될 것인지라는 부분은 선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네, 선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화재단의 선장으로 오신 지금 현 대표이사는 상당히 경험과 경륜이 좀 있는 분으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좀 정평에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천문화관광재단이 정말 올바르고 다른 시군에 견주어서 서천군의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재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재단의 이사지만 어떻게든 저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은 또 이 서천에는 서로 생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서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를 좀 잘 맺으셔야 잘 아시겠지만 서천이 되게 배타적인 동네잖아요. 이 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외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쉽게 이렇게 마음을 잘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네, 그러고 놓고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거를 제가 한 8, 9년 동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분은 나를 보고 웃으시네? 그러면 나한테 호의적이겠구나 싶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웃음이 아니었네 싶은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누가? 서천 군민인데 나도 서천 출신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성향을 알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했던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이제 방법이나 방향을 좀 다르게 하다 보면 다시금 이렇게 저를 이제 호의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죠. 지금 뭐 서천에서 테리우스 미워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형님?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아무리 제가 뭐 18년, 19년 여기 서천 와서 살았지만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만의 오해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이 대부분 저를 커버를 쳐주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제 욕을 하더라도 고 대표님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 믿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아 그래요? 아우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우리 고 대표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서 이렇게 호흡이 좀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는 작년이 이제 갑진년이었었죠. 갑진년 한 해를 정말 값지게 연말까지 정말 값지게 분주하게 보냈고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120년 됐습니다. 그렇죠.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하고 난 뒤로 딱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그래도 희망적인 게 뱀은 뱀인데 푸른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이라는 뜻은 희망을 품고 있는 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서 희망된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룡왕자 공주님 이야기는 우리 서천 FM에서 어떻게 따지면 지금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올해는 방송을 하시는 이제 방송 DJ들이 별로 참여율이 좀 적었었는데 올해 2025년은 방송의 어떤 그 뭐라고 되나요? 프로그램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를 좀 만들어 갈 건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음성만 들리는 팟캐스트 방송보다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 변화를 시키고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천 FM을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설 나올 땐 되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뭐 우리 고 대표님도 맨 처음에는 되게 경직되고 딱딱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별거 다 하시면서 방송하고 계십니다. 안 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이제 저기 뉴스서천의 고정 방송도 하나 열으셔야 돼요. 이제 어쨌든 태룡왕자 공중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뉴스서천 뭐 주간 브리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언론의 성격을 띌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또 만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뉴스서천에 그 실시간 방송을 할 시간이다 그러면 짧게라도 저희가 방송을 뭐 길게 하면 1시간 반, 짧게 하면 1시간을 하는데 솔직히 1시간 동안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충성도 있으신 분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이제 그 재방송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또 넘기고 막 이제 이러는 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 뉴스서천도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실 때는 물론 뭐 1시간짜리를 하시겠지만 1시간짜리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그 사건마다 꼭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식으로 또 잘라가지고 또 계속 올리셔야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목하고 썸네일을 보고 나서 이걸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드셔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나마 우리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재원들이 모여 있는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직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지 모르겠으나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네, 그 뭐 오늘 뭐 그 지면이 이제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 더 소개할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뭐 이번 주 내내 거의 뭐 그냥 눈이 오다 안 오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한 10.8cm 정도의 적설량을 보였던 서천에서는 뭐 농작물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고하게 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었고
다만 어제 같은 경우 11시 반쯤에 이제 동서천 IC 그 서양고속도로 입구 삼거리 그쪽에서 이제 그 제설 작업을 마치고 나온 그 덤프 트럭이 나오면서 이제 회전하는 과정에서 적재되어 있던 그 모래가 한쪽으로 그 휩쓸리면서 이제 전도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 쪽으로 이게 그 전도가 됐는데 운전석 쪽에 그 신호등 전신주가 네. 기둥이 그 기둥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허. 어제 그 현장을 갔던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줄 알았다고 그 사망한 아이고.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일단 그 전북 소재에 있는 그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그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 을지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현재 지금 그 치료를 받고 그렇군요.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그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고요. 또 한산 쪽에서 그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가 있는 종지리 쪽 그 이 도로에서도 그 큰 도로에서도 그 화물 차량이 또 전도돼 가지고 그 논 옆에 도로 옆으로 넘어졌군요. 수로로 이렇게 그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도 큰 부상은 아니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눈이 한번 내리면 이제 습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기를 먹으면 그 네네네. 물기를 먹으면 이제 눈이어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눈이 쌓이면 빨리 털어줘야만 그 피해가 없으니까 덜 발생하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계속 안전문자 오는 게 웬만하면은 차 갖고 나오지 마라. 뭐 어느 구간이 좀 통제가 됐다 막 이렇게 안전문자들이 네, 계속 지금 나오더라고요. 현재 그 서천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제되는 구역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 빈 그 성산 그 서천의 대관령고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판교 심동 쪽에서 네. 빈 성산 남당 쪽으로 가는 산길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항상 그 통제가 되고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또 됐을 때도 그쪽에 이제 그 토사가 밀려 내려서 통행이 그 제한되는 그런 곳이 딱 서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설차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당하신 그 운전기사분은 여러 우리 서천 국민들의 편리와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눈보라를 뚫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제설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뭐 나가 보시면 큰 도로는 눈이 왔나 싶을 정도로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천이 군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똑같은 눈이 왔을 때 이 군산은 이제 뭐 그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염화칼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천은 그 눈 오기만 기다렸던 그 지역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 온다 그러면 새벽 2시나 3시쯤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제설 차량 끌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 눈길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사고가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큰 근데 도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산을 가다 보면 굉장히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운전하는데 서천에서 운전하다가 군산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그 제설 작업이라든가 염화칼슘이 제대로 안 뿌려져서 굉장히 미끌미끌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고 위험이 돋다라는 거.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군산이 제설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수년 동안 들어오던 이야기예요. 군산에서 서천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 동백대교만 넘으면은 눈이 다 치워져 있는데 동백대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설이 안 된 곳이 너무 많다라는 소식들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천의 제설 작업은 일단 눈이 오지도 않았는데 눈 예보가 좀 있다 싶으면
제설차가 나와서 이미 그 도로 위에 염화칼슘을 미리 깔더라고요. 미리 뿌려놔야 그게 이제 눈이 내리더라도 바로 네, 네, 녹지요. 네. 안 그러고 눈 온 다음에 그 염화칼슘 뿌리게 되면 사실은 잘 안 녹습니다. 잘 녹질 않는군요. 네. 그 미리 막 그 쫙 제설차가 다니면서 도로에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막 뿌리는 걸 보면서 진짜 눈이 오긴 오나 싶은데 정말 지나고 나면은 바로 눈이 오서 눈이 쌓이드는 눈이 그렇게 소복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서천은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는데 아까 새벽 1시 2시라는 거는 정말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이 많이 내릴 때는 회사가 있는 자기 건물 앞에 있는 인도에다가 눈을 쓸어서 그쪽에다 모아놔야 되는데 도로로 다 끌어내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군에서 그 작업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 인도에 쌓여 있는 눈들을 다 제거하기도 하니까 눈이 온다고 그래서 내 앞에만 깨끗하고 하다고 그 도로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그 지나가는 차량들의 뭐 통행도 굉장히 그 운행도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설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염화칼슘 뿌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차가 부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 다 그치고 나면 꼭 하부 세차까지 다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부식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고 대표님은 남이 차까지 걱정해주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몇 년 안 지나면 차에서 다 부풀어 오르듯이 다 부식이 되고요. 만지면 다 부스러집니다. 그나저나 시초 고향집은 지금 눈 거의 엄청 쌓였죠. 아니요. 고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글쎄 가시는데 다 해소하는데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어요. 작년보다는 좀 덜 왔습니다. 아직. 판교 이쪽은 많이 왔어요. 판교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부여 봉산 쪽에는 눈이 막 엄청 와서 참 이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폭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야, 이렇게 포근한 겨울이 있다가 갑자기 여름 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 말을 하늘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엄청난 폭설과 한파를 내려주고 있군요. 이것도 뭐 이번 주면은 이제 좀 다 가신다고는 하는데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좀 주시죠. 서천군 의회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이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첫 임시회는 17일 날부터 그 32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정례회가 2차례 있거든요. 6월하고 7월, 아니 12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시회가 7번 해가지고 군의원들이 1년 동안 87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예. 87일이 규정 회의고 또 임시회도 또 이렇게. 임시회 그러니까 정례 그러니까 회기마다 그 회의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 일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2월 17일 날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서천군청의 국별 부서의 어떤 주요 업무 계획들이 군수에 의해서 보고가 됩니다. 네. 어차피 작년도에 올해 예산은 다 승인이 된 상태니까 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3월 17일부터는 열리는 329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서천군청의 회계와 관련해서 결산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검사가 이제
대표위원이 이제 군의원이 되고 전직 공무원 3명까지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 4월 달까지 결산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군에다가 뭐 주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달라든가 뭐 하는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1차 정례회 때는 정례회 1차 정례회에서는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류 먼저 그 부서별로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회의식으로 이제 바꿔서 군수든 아니면 실 과장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2차 정례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대한 어떤 그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군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일 동안 서천군 의회가 올해 회의를 합니다. 군의원들이 1년 동안 87일간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이제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는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싶으면 네. 뉴스서천 인터넷 페이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연간 회기 일정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서천 군의회 인터넷 방송을 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회의하는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89일 회의라고 하는 거는 87일. 87일 날간의 그 회의를 한다는 거는 작은 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거기서 저 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뭐 휴일 빼고 하다 보면 뭐 우리 일반인들이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날수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 회의를 진행하는 거.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의원들이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의 자료를 받고 미리 검토하고 뭐 회의 전에 이미 자료들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군 의원들 그러니까 지자체 의원들도 그렇게 뭐 놀고 먹는 자리는 아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헛발질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 뭐 그런 헛발질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는 뭐 4년에 한 번씩 어차피 또 시킬 건지 잘릴 건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4년에 한 번씩 헛발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시 시키지 않는 걸로.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헛발질하는 사람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을 겁니다. 잘 그 봐두셨다가 네. 다음번에는 안 찍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아유 있을 저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네. 제일 봐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아닌 거로 생각해서 잘하는 사람 찍거든요. 아무튼간 우리 서천군을 살피고 서천군이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분야에서 올 한 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도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둘러서 조금 내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쳐다본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도 한번 좀 챙겨볼 수 있는 게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다시피 서천군이 충청남도에서 초고령 도시에 이제 거의 뭐 들어갔죠. 초고령 인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2등 그죠?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분포로 보면 청양 다음으로 여전히 그렇지 않나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서천이 한 2위쯤 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들 분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자료를 이제 정리를 안 한 건데 네. 충청지방통계청이 최근에 그 보도한 자료를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충청권 2023년도 충청권 연령별 인구수가 50에서 59세 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 네네. 분류를 해봤는데 그 가장 높은 걸로 나왔어요. 15.8%로 그 전 연령대 중에서 50에서 59세가 전국이 16.7%인데 충남이 15.8%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년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이 청년 인구 수를 보면 이 서천군 같은 경우가 충남북을 포함해서 비교를 해보면 서천이 충북의 그 단양 다음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도에 9,8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가 이제 18.9% 아니 17.9%였는데 2023년도에는 7,400명 약 그 저 2,410명이 줄었는데 줄었네. 이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3년도 청년 인구를 15년도에 청년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4.6%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노령 인구가 그만큼 많이 있고 청년층이 서천군이 상대적으로 이 충남에서는 가장 그 청년 인구가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가장 낮은 데가 서천입니다. 부여가 이제 15.8%고 청양이 오히려 17.1%예요. 청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 대학이 있어서 그러네. 대학이 있어서 청양대학이네. 적은 인구수가 3만인데도 불구하고 음. 청년 인구가 17.1%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서천군의 청년 인구는 충남북을 포함해서 두 번째로 단양, 보은 이어서 세 번째네요. 제가 지금 다시 봤더니 세 번째로 청년 인구수가 낮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단양이나 보은하고 비교가 어려운 게 단양하고 보은은 정말 첩첩산중 안에 있는 고립된 지자체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을 잇는 3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야. 그리고 거기는 충청북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남에서는 1등이네. 충남에서는 네. 청년 인구가 가장 작은 도시. 충남의 네. 청년 인구가 가장 작은 도시가 서천군이다. 그러니까 이거 불명예입니다. 이제 충남 전체로 보게 되면 15개 시군 전체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9.1%인 61만 2,530명이었는데 2020년 3년도에는 4만 739명이 줄어든 57만 1,791명. 그래서 2023년에 이 청년 인구가 2015년 대비해서 한 6.7% 줄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려 24.6%가 줄었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청년 인구가 26.8%거든요. 전국의 청년 인구가 1,521만 6,963명이었거든요. 그 2015년도. 근데 2023년도에는 1,387만 5,399명. 그래서 이 역시도 한 8.8% 줄었는데 이 서천은 어찌됐건 충남에 비해서도 그렇고 충남북을 포함해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낮다. 대신에 이 충청권 시도별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충남이 가장 높거든요. 네. 충남이 가장 높은데 이 여기 중에서 서천이 1인 그러니까 충청권 시군 구별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서천군이 2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 네.
1인 가구가 높은 게 뭘 자랑스러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좋지 않은 걸로 그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충남도의 일반 가구 수가 79만 6,185명이었어요. 2015년도에. 네. 여기에서 그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8.2%인 65,466가구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94만 8,631명으로 이게 이제 그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연히 늘었네요. 예.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인 가구 비율이 10만 5,574명. 그래서 11.1%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 서천 같은 경우가 그 충남 시군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이 22.7%예요. 그 뭐냐면 2015년도에 24,3,146가구거든 일반 가구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노인 가구는 4,160가구. 그래서 전체 인구 그러니까 일반 그 가구 전체에서 보게 되면 18%를 차지했었는데 요게 2023년도에는 23,135가구 중에서 5,254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22.7%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뭐 그 고령화가 이 충남에서 서천이 높고 고령화율이 지금 그 60세 이상이 서천군 전체 인구에서 50%를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청년 인구는 가장 그 저 충남에서 충남북에서 가장 적으면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적고 네. 그 노인 인구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는 많고 많이 늘어나는 거죠.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배우자의 사별이 많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설마 황혼 이혼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는데 사별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2050년도 지금 현재는 그 서천도 그렇지만 이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인구 분포가 네. 나이 인구 연령 분포가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우리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뭐 1인당 뭐 많게는 6명, 7명, 8명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천군이 거기에 또 선도적으로 또 표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서천이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상당히 없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서천 관내의 어떤 그 직업의 그 분포, 직업군의 분포가 진짜 1차, 2차, 3차까지에 머무르고 있다. 4차 산업인 어떤 IT라든지 아니면 이런 웹이라든지 뭐 이런 기반의 사업들은 거의 보여주지가 않고 있고, 실례로 뭐 들어서 우리 서천에서 컴퓨터 수리하는 집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죠? 한 집이나 두 집이나 있을까 말까고. 그리고 그런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컴퓨터를 관련한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자체도 뭐 거의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 뭐 이응 정보통신인가 뭐 이런 데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그 취업처가 너무 없다. 그러니 뭐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떤 선호하는 직업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선심성으로 뭐 너희들 동아리 만들어서 뭐 모여갖고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원금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안정된 어떤 직업군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좀 군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만 이게 이제 서천군의 청년 인구가 2024년도 작년 5월달에 청년 인구를 39세까지로 했었잖아요. 늘려놨죠. 근데 이제 45 45세까지 이제 늘리다 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도 예. 작년 11월 30일 기준에 서천군 인구가 48,289명인데 네. 여기에서 그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18.8%인 9,073명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9,073명인 건데 야. 그래서 이제 인구 대비 증감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3%가 이제 낮은 걸로 이렇게 그 줄어든 걸로 이렇게 그 저 했었는데 19.3%, 18.8%인데 이게 그 종전대로 39세로 하게 되면 확 내려가겠죠. 네, 확 내려가겠죠. 형님 우리 때 45세면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긴 뭐 지금 마을에 그 노인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돼야만 노인회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이어도 65 전까지는 노인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는 65세부터 이제 취급을 이야. 하더라고요. 하여간 부럽습니다. 45세 청년. 근데 나이만 청년, 그러니까 불리는 것만 청년이지 몸은 중년이라는 거. 왜냐면 나도 45세를 살아봤거든. 45세 때 솔직히 쑤시는 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서천이 인구가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입되는 청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 양질의 일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천이 군산하고 한 생활권이고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볼거리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들에 투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맞습니다.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 다리만 건너서 뭐 한우분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서천에서도 이게 읍면 간의 이 청년 거주 실태를 보게 되면 읍면의 대부분 다 읍에 거주를 합니다. 장안과 서천인데 이걸 그쵸. 보게 되면 아까 이 청년들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장항읍에 그 9,073명 중에서 장항읍에 2,631명이 살고 있고 서천읍에 3,173명이 살아요. 그래서 도합 64.0%가 서천하고 장항에 살고 있는 거고 가장 적게 살고 있는 데가 문산면이거든요. 1.1%밖에 안 됩니다. 1.1%가 네. 45세 시초 문산이 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초 문산이 1.4, 1.1%.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큰일 게 났어. 그러니까 이제 서천 큰일 났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고 살고 하려고 그러면 면보다는 의비로 그래도 가죠.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그 갖춰져 있는 이 서천읍이나 장항읍을 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아요. 아무튼 올해 이제 서천군이 이제 뭐 이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추진 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5대 전략 58개 사업에 그 167억 1,500만 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 참여 확대 11개 사업, 고용 확대 19개 사업, 능력 개발 8개 사업, 주거 생활 안정 13개 사업, 문화 활성화에 7개 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료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고 이 시기별로 언제 이게 추진이 되는지들을 좀 잘해서 청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고 이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그
군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계신다는데 솔직히 그 청년 정책을 만드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침 9 to 6라면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고 뭐 연장 근로를 하고 뭐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집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를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군에서 만들어 놓은 청년 정책들은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솔루션을 많이 만드는데 이것들을 그 시행하는 시간대가 청년들이 진짜 일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네. 이 서천에서 창업을 하는 그 45세까지의 청년한테는 이 월 임대료로 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군비 총 3,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천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임대료 지원 사업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는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이미 관련 이제 그 이미 임대차 창업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창업을 한 상태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창업한 청년한테는 이게 그 몇 년이야? 그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네. 그건 잘 안 나왔는데 신규 창업자들만 위한 창업 청년한테는 창업한 뒤에 3개월이 경과해야만 되네요. 주소를 두고 일단 미리 창업을 해야 창업을 되는구나. 한 후에 3개월이 경과가 돼야 월세 경과한 경우에만 이 사람들한테 월세 지원을 임대료로 해가지고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럼 고 대표님 그 3개월이 지나야 된다기 때문에 그 맥시멈은 없네요.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은 없는 거겠네. 요 자료 나온 것으로 하다 보면 제가 잘 그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그 청년들이 창업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려면 그 친구들은 3개월은 훨씬 더 지났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알려줘서 지원을 받으면 좋죠. 요즘 같은 때 30만 원씩이라면 그렇죠. 너무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기간 언제까지 창업한 지 얼마가 지나야지 되는지. 창업 후에 3개월이 경과가 돼야죠. 창업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주다 보면 이제 안 되니까. 3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지 1년 전 것도 되는지. 네네.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창업할 때니까 창업 계획서를 냈다 해서 주는 건 아니야 주는 게 맞죠. 그리고요. 네. 요새 뭐 이제 그 드론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 청년들한테도 군비 1,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서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45세 이하 청년한테는 드론 일종 국가 자격 취득 과정에 교육비를 1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드론 자격증만 따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도 이게 그 취득비를 또 줍니다. 이거는 그 드론 정비사 2급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20에서 64세 그러니까 드론 조종사 1등 자격증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2급 자격증 취득 비용을 준다고 그러네요.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좀 될 만한 사업들,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이 정주하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게끔 할 수 있는 서천이 돼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어떻게 좀 나라님도 이게 참 구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뭄이고 나라님도 거둘 수 없다는 게 어떤 경제의 어떤 문제들인데
이 서천의 문제는 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는 뭐 한두 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 이것도 있네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미디어 문화센터를 전문 정보와 교육장으로 네.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우 좋네요. 아, 이거를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네. 군비가 3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네. 청소년하고 구직 청년들한테 한글, 엑셀, PPT, 이 회계 프로그램, 무학 관련된 정보화 교육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건 여지껏 매년 하던 여기서 하던 사업인데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예, 요거를 지금 해보겠다고 지금 그 청년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 있네요. 돈이 더 작아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3천만 5천만 원 들였어요. 여기는 지금 군비 3천만 원이고요.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주택 세대주 청년한테 월 15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그 가구 원수에 따라서 최대 6인 이상까지 해가지고 1인은 15만 원, 6인 이상은 29만 원까지. 월세. 예. 아까는 이거를- 사업장 월세였고 이거는 거주할 수 있는 그렇죠. 주거비 예, 전월세. 지원이네요. 예. 청년한테 이제 그 지원해 준다는 거. 전세는 전세 이자 대주는 거겠죠. 뭐 예. 그리고 이건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저기 저 임대료는 예, 그 그쵸. 저기 그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그렇게 지원하는 그래 거죠. 그래야지 맞죠. 예, 예. 아무튼간 서천도 우리 서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받는 수혜자들이 제대로 잘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첫 방송을 2025년 첫 방송을 우리 뉴스 채널 고정문 대표님과 했는데 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77분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3분 뒤면은 이제 80분이에요. 우리 오늘 고생해주고 있는 오랜만에 우리 다크호스가 왔네요. 이야 얼마만이에요 이 다크호스 본지가. 다크호스가 후배 화이트호스한테 물려주고서 이 라디오 이 부스를 잘 방문을 안 했었거든요. 그게 나도 낯설었어. 근데 오늘은 다크호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낯설지만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반갑고 좋았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2025년을 시작을 하는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저 뉴스서천에서 이제 지면 신문도 발행을 할 것이고 또 한 주간 오늘 약속했었던 자세한 정보도 다음 주에 가져오실 거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날것으로 하니까 좋긴 하네요. 예? 대충 날것으로 몇 가지를 했네. 뭐 어차피 저기 저 우리 저 카톡 뉴스로 보내주셨던 내용들하고 새롭게 지금 네네네 하시는 거니까요. 취재할 내용을 지금 네네. 미리 자세하게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네네.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기 조사하시고 준비해 오신 자료 말씀하시는 고 대표님께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밖에 날씨가 수상합니다. 지금 완전히 도로는 빙판이 됐고요. 저희들은 또 우리 고 대표님은요 바로 옆이니까 댁이 가까운데 저는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가려면 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저 다코스도 퇴근 시간이 됐어요. 다코스가 여기서 퇴근하면은 그냥 제가 6시까지 붙잡을 텐데 또 여기 또 다코스 집이 또 저기 더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더 멀리 가야 돼요? 아니 여기서 이제 차로 한 뭐 2, 3분? 4, 5분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또 자기 책상 정리도 해야 되니까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형님 우리 맨날 하던 인사해야지.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